아프리카의 정글을 벗어나 사바나 초원지대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인간은 두 다리로 서서 걷기 시작했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사바나의 무더운 기후를 이겨내기 위해 털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했죠. 그러나 머리카락만은 남았습니다. 똑바로 서서 걷다 보니 건기에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도 무기에 쏟아지는 폭우도 다 그냥 머리로 막아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인류는 문명을 일구어 나가면서 어떨 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어떨 때는 종교적, 철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또 어떨 때는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존심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아름다움과 젊음의 상징이었고 탈모나 대머리는 추한 것으로 간주되어 저주나 마찬가지라고 취급당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샴푸라는 물건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중요한 부위인데 샴푸가 없을 때는 대체 어떻게 관리했냐 이거예요. 두피 케어 전문 브랜드 라보 H와 함께 샴푸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참, 영상 끝부분에는 라보 H와 함께 준비한 이벤트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카락은 인간의 첫인상을 결정하며 한 사람의 지위와 인격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두피와 머리카락이라는 게 애초에 머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라서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털도 길게 많이 나고 피지의 분비도 많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떡지고 뻗치고 냄새나고 해서 티가 엄청났기 때문에 목욕을 할 때에 있어서도 다른 부위들이랑은 다소 차별화되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 뭐 별게 있었겠습니까? 보통은 목욕하는 김에 같이 그냥 물로 헹구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더운 사막지대에서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 애초에 원인을 제거하자는 생각으로 아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가발을 쓰기도 했고요. 반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대머리를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카이사르 같은 절대 권력자들도 단지 탈모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을 정도였죠. 그래서 다들 목욕을 자주 했고 머리 감을 때는 식초를 좀 풀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오래되면 식초가 되는데 여기는 지천에 깔린 게 포도주라서 식초도 풍부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올리브유도 풍부했기 때문에 머리 감은 다음에 보습용으로 발라줬다고 해요. 고대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군자들은 사흘에 한 번은 머리를 감아야 된다라는 국룰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기장 삶은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서 머리도 헹구고 돼지기름 같은 걸로 보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원 전후에 한나라가 들어선 뒤에는 유교가 깊게 뿌리내리다 보니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미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리들에게 닷새에 한 번씩 머리 감고 쉬고 오라고 아예 휴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머리 잘 관리해야 되니까요. 또한 이때부터는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참기름으로 보습을 하고 촘촘한 빗으로 빗어 올려 속발이나 상투를 틀게 됐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보습이나 트리트먼트 방법들은 이것저것 많은데 막상 세정제 개념은 딱히 발달하진 않았죠. 사실 두피나 머리카락을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면활성제가 바로 비누입니다. 그리고 이 비누라는 물건의 원형 자체는 이미 고대부터 발명되어 알려져 있어서 이집트인들이나 로마인들, 심지어 게르만족들도 다들 사용하고 있었죠. 엥? 그때부터 비누가 있었다고? 그런데 왜 식초 같은 걸로 머리를 감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누가 사용되지 않았던 건 이 시대의 비누가 씻는데 사용할 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누, 즉 세정제라는 걸 처음 만들었던 건 수메르인들이라고 추정됩니다. 식물을 태우고 난 재에는 수산화 칼륨 등 염기성 물질이 풍부한데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잿물로 빨래를 해왔었던 거고요. 그런데 수메르인들이 이 재를 갖다가 기름이랑도 한번 섞어본 거야. 그랬더니 무슨 끈적끈적한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빨래를 하니까 효과가 기가 막혀. 기름이 가수 분해
분해되면서 지방산염과 알코올로 분해되는 비누화 반응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산염이 바로 비누,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는 그 분자 구조상 한쪽은 물과 결합하고 한쪽은 기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물과 기름을 서로 섞이게 만들고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의 외피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죠. 그러나 고대의 원시 비누는 불순물 많은 재와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 냄새가 안 좋았고 비누화 반응도 제대로 안 일어나서 거무튀튀하고 끈적끈적한 젤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이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걸로 몸을 씻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보통은 그냥 대규모로 빨래를 하거나 모직물을 짱짱하게 수축시키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중세 이후 서기 9세기쯤이 돼서야 연금술과 화학이 꽃피웠던 이슬람 세계에서 드디어 올리브유와 생석회, 장미수 등을 섞은 향기롭고 단단한 비누가 등장하는데요. 문제가 이건 또 너무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서 약재로 취급이 됐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 제조법이 유럽까지 전파되면서 에스파냐의 카스티아 지방이나 프랑스의 마르세유 등지에서도 고체 비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마찬가지로 값비싼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귀족들의 화장품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었고요. 무엇보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중세 유럽인들의 위생관념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기독교. 당시 기독교인들은 더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애초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계기 자체가 유대교의 불합리한 율법을 타파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교 율법이라는 게 뭐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반대급부로다가 깨끗하고 더럽고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중요시하라 가르쳤고 중세에 이르면 이게 확대 해석돼서 아예 안 씻는 게 미덕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아버렸던 거죠. 중세 말에는 마침 흑사병이 창궐을 하는데 하필 이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이 물이나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어서 이때를 기점으로 씻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아예 두려워하게 돼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있던 목욕 문화나 공중 목욕탕까지 씨가 말라버리며 머리카락도 이후 수백 년간 감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됐어요. 17세기가 되면 유럽인들은 아예 가발을 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씻는 건 무서운데 이는 싫고 멋은 또 내야 되니까 진짜 머리카락은 그냥 싹 밀어버리고 가발로 대체한 거죠. 또 하필 가발은 흰색이 근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여기다 매일같이 밀가루를 뿌려댔는데 이것 때문에 밤에는 쥐가 파먹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됐다고 해요. 가발 살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진짜 자기 머리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서 이게 땀이랑 피지랑 섞이다가 결국은 썩는 지경까지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던 유럽인들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비누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예로부터 무환자 나무 열매를 이용해 왔거든요. 이 열매를 비비거나 끓이면 거품이 나면서 물비누처럼 되는데 이걸로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무환자 나무 열매에 포함된 사포닌 성분이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영어로는 소프베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7세기부터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게 20세기까지 지속됐으니 최소 300년이 넘는 기간인데 그만큼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역으로 배워온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 감는 문화였다는 거. 인도 사람들이 소프베리와 각종 약초를 끓여서 머리도 감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그러는데 영국인들이 이거 한 번씩 체험해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참포라고 하네. 이게 산스크리트어 동사인 짜빠야띠에서 온 말로 누르다, 주무르다 뭐 이런 뜻인데 영국인들이 이걸 머리 감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짬포가 샴푸가 되고 샴푸잉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졌어요. 훗날 인도에 갔다 온 영국인들과 인도 출신 사람들을 통해 영국 본토에도 샴푸잉 문화가 퍼지고 18세기가 되면 런던을 중심으로 샴푸잉을 전문으로 하는 헤어 살롱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또 마침 이 시기가
아니라 근대적인 위생학, 생리학이 발전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정비되면서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씻는 것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비누라는 물건이 드디어 몸을 씻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791년 프랑스의 니콜라 르블랑이, 1861년 벨기에의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각각 탄산 나트륨의 대량 생산법을 고안해내면서 비누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다들 비누로 손을 닦고 몸을 닦기 시작하면서 개인 위생과 건강이 크게 개선됐고 머리카락과 두피도 비누를 이용해서 뽀득뽀득하고 뽀송뽀송하게 세정할 수가 있어졌죠. 당연하게도 영국의 헤어 살롱들은 소프베리 대신 면도 비누와 허브 등을 섞어 너도 나도 자기들만의 샴푸 레시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전통과 유럽의 과학혁명이 만나 비로소 샴푸라는 말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세정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비누라는 게 머리를 감을 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염기성이라 단백질을 녹이는 데다가 유분기도 다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건 물론 두피도 건조해져서 심한 경우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었죠. 머리카락은 기름도 많고 털도 많은 특별한 신체 부위, 이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1903년 독일 베를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스 슈바르츠코프라는 사람이 분말 형태의 머리카락 전용 세제를 개발하고 샴푸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이 반응이 좋자 슈바르츠코프는 회사를 세웠고 1927년에는 최초의 액체 샴푸, 1933년에는 최초의 비알칼리성 샴푸까지 개발해냈습니다. 비누와는 다르게 중성, 약산성에 가까워서 두피의 유분을 적당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모발에도 타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비로소 우리가 아는 샴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슈바르츠코프 이후 샴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날에는 탈모 샴푸, 퍼퓸 샴푸, 쿨링 샴푸 등 다양한 샴푸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통의 기업 아모레 퍼시픽도 1954년부터 뛰어든 스킨케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샴푸들을 개발하면서 더 좋은 샴푸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두피를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는 글로벌 두피 연구소 라보에이치가 탄생하게 됐죠. 현대인들은 대개 피부 관리를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세안, 스킨, 토너, 로션은 기본이고 어떨 때는 영양크림, 아이크림에 팩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피도 엄연한 피부일진데 막상 그만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라보에이치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답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녹차였습니다. 아모레가 녹차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녹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녹차 잎에사는 총 15종의 유산균을 발견! 이 유산균들이 두피 장벽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성화 균주로 육종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 최초 특허받은 제주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 용해물이 개발되고 라보에이치는 이걸 샴푸에 적용하여 제품 개발에 매진했지요. 또 이제 아모레 하면 스킨케어, 스킨케어 하면 아모레 아니겠습니까? 라보에이치는 아모레 퍼시픽 70년의 스킨케어 노하우 3만 명 이상의 두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잊고 있던 피부, 두피도 스킨케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0회가 넘는 실험을 진행! 페이셜 클렌징 폼의 기술을 샴푸에도 적용했고 쫀쫀하고 조밀한, 풍성하고 오래가는 거품을 실현할 수 있게 됐어요. 부드러운 사용감과 두피 장벽 강화 효과, 탈모 증상 완화 효과까지 겸비한 샴푸! 비타민 캡슐과 단백질로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두피 온도를 빠르게 내려주는 앰플 토닉까지! 이렇게 라보에이치의 두피 스킨케어 라인업이 탄생했습니다. 두피 본연의 건강을 회복하고 소중한 머리를 지키기 위해 라보에이치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당연히 추라이만 하고 끝나진 않죠. 선원 여러분들의 두피 지식뿐만 아니라 두피 그 자체까지 탄탄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지식해적단과 라보에이치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퀴즈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답을 맞춰주시면 정답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제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시고 한번 써보신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발과 두피 연구에 몰두 중인 라보에이치 연구소, 인공 두피와 인공 모낭 등 이제 막
막 상용화되고 있는 최신 기술까지 도입하여 탈모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 스토리를 엮어 만들어진 라보-H 두피는 두피가 잘 안다 세계관 영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샴푸를 약탈하러